예, 저렇게 소리가 나요. 소리 들었죠? 삑 하는 소리. 출발합시다.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우리 연립 1차 부등식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애초에 연립 부등식은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요.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2개고 식도 2개, 정확하게 문자가 2개 이상이죠. 식도 2개 이상. 근데 우리는 문자 3개짜리 방정식은 안 배웠으니까 문자가 2개, 식도 2개. 그래서 그 2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x, y 그 2개의 문자를 찾는 거고, 그래프상으로 생각하면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그 x, y가. 그게 연립 방정식이라면 연립 부등식은 문자가 2개인 게 아니라 문자는 하나예요. 그 문자가 하나짜리인 부등식이 2개가 있는 거고, 단순하게 이거는 연립 방정식은 맞죠.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근데 방정식과는 풀이가 완전히 다른 게 연립 방정식은 문자를 줄여나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가감법, 대입법 등을 통해서. 연립 부등식은 문자를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2개 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공통 범위를 답으로 하면 된다. 즉 부등식 연산을 2번 한다는 사실만 제외하면은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연립 부등식이 되게 짧게 한 페이지로 나와 있죠. 지금 보면요.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과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이용하여 공통 부분을 찾는다. 그래서 그냥 공통 부분이다. 그리고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바로 문제 봅시다. 연립 부등식 뾰로로를 풀어라. x제곱 마이너스 4x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4죠. 이게 0보다 크다가 되고, 요놈은 작자 큰이니까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제발 부탁이니까 수직선 꺼먹지 마세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위의 식은 x는 0보다 작고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면 4가 2보다 오른쪽에 있죠. 공통 범위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면 답이 되겠죠. 어렵지는 않아요. 572번 부등식 뾰로롱을 풀어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 부등식은 단순해요. 그냥 요거 풀고 요거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 범위를 나타내면 돼요. 먼저 왼쪽 거 우변에 있는 8x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6x. 오늘 둘 다 이항해서 부호 틀린 게 둘 다 많았어. 물론 한 명은 하나고 한 명은 두세 개지만 제발. 근데 내가 이걸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너희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꼬박꼬박 한 문제 이상씩은 이항하다가 틀렸어요. 알고 있죠? 둘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일까? 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 그게 차근차근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은빈이한테는 얘기했는데 다미한테는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이항해서 계산을 하잖아.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높은 확률로 계산 실수한 거야. 근해 공식 바로 쓰지 마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약간 내가 은빈이한테 필터를 하나 거치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돼. 내 공식 어딨나? 그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인수분해가 실제로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쓰는 문제가 있어요. 한 100문제에 나오면 한 5문제? 그 정도. 진짜로 인수분해가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부터 써보라고 얘기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그 정도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해 공식까지 넘어가는 2차 부등식은 정말로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안 되면 혹시 내가 계산 실수했나를 꼭
확인해 보세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8 사이사이로 답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식은 좌변에 있는 8x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8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등호 없네요. 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얘도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x-1 곱하기 x-7이 0보다 크다. x는 작자 큰큰 1보다 작다. 또는 x는 7보다 크다. 수직선을 그려서 풀어보면 x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8 사이,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7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7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것이고, 요 안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 정수의 개수 혹은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 라는 형태로 다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등호여부 잘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만 잘 하시면 2차 부등식 파트는 사실 2차 방정식이랑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봅시다. 해가 좋아진 2차 부등식. 선생님이 실수로 여기까지 시험을 다 봐버렸지 오늘? 네, 실수입니다. 인정합니다. 오늘 봤던 시험지에 여기까지 문제가 다 있었죠. 문제에서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지면 해를 구하는 방법을 역으로 생각하여 2차 부등식을 구할 수 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x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고 나왔대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3 곱하기 x-7이 0보다 작다였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요. 되게 단순한 논리야. 2차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범위로 답이 나오잖아. 그치? 그 범위의 이 경계에 있는 이 값들은 사실 얘를 는 0으로 고쳤을 때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따라서 3하고 7이 요놈의 두 근이야. 뭐 하면 돼? 근각에서의 관계. 두 근의 합 3 더하기 7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겠지. 두 근의 곱 3 곱하기 7은 a분의 c니까 b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었는데 해가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상해야 돼. 왜? x쪽이 커 작아? x쪽이 크지? 그럼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 x쪽이 크면 작자 큰큰 부끄러워하지 마. 작자 큰큰을 크게 말해줘. 부끄러워하지 마. 해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부끄러워하는 거 봐. 왜 부끄러워? 그게 부끄러워? 해가 작자 큰큰으로 나와야 돼. 근데 사이사이로 나왔잖아. 얼굴 빨개진 거 봐봐. 근데 사이사이로 나왔잖아. 아, A가 음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오늘 푼 문제 중에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실수를 했던 오늘 푼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있었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큰 틀은 다르지 않아요. 결국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변하지 않겠지. 양변을 A로 약분할 건데 A가 뭐니까? 음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했어?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이사이로 나오겠지. 라는 사실만 제외하면은 위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하고 말하면은 개념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의 작성, 이거 뭐랑 똑같아?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작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밑에 있는 놈도 a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왜 합이 11이니 숨기라. 합x 플러스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음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보다 요 밑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의 별표 요건 중요합니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의 별표하시고 그 이 제목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제목 옆에 색깔펜으로 빨간 펜, 파란 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고 항상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문제는요 항상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색깔펜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2차 부등식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일단 이렇게 나와야 돼. 생각해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차 부등식입니다. 즉 a는 0이 아니에요.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잖아. x축보다 위쪽에 항상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하면은 선생님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요. 아니죠. 왜? 얘는 무한히 내려가죠. 선생님 없잖아요. 아니죠. 무한히 내려가죠. 따라서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없어? 따라서 a는 양수여야 돼요. 왜? 아래로 볼록해야만 하니까. 근데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면 이렇게 있어야 되지. 등호가 있다는 소리는 0이어도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죠? 딱 0인 것까지 허락하니까 이렇게 닿는 것까지 허락하겠지. 결과적으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쵸? 그 내용들이 여기 총 4가지로 쓰여 있어요. 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이렇게 4가지 나와 있어요. 그게 여기 뿅뿅뿅뿅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했으면 나머지는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지.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떠 있어야 되니까 a는 양수, 판별식은 0보다 작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떠 있어도 되지만 닿는 것까지 되잖아. a는 양수, 판별식은 0보다 작겠죠. 작거나 같겠죠. 항상 0보다 작으려면 이렇게 떠 있는데 아래쪽에 떠 있어야 되잖아. a는 음수, 판별식은 0보다 작겠죠.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요 2번 내용들이 추가로 나와 있죠. 각각. 요 2번 내용들은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즉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소리고 잘은 안 나와요. 근데 가끔 나오면 요게 되게 크리티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쓸 때 a가 애초에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죠. 왜? 우리는 지금 2차 부등식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2차 부등식이라고 안 쓰여 있잖아. 그냥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a가 0인 상황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역시 하나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따라서 a가 양수여야 되고 등호 있으니까 닿는 것까지 허락하겠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면 그럼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bx가 남아있으면 x값에 따라 요 놈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엄청나게 작아질 수도 있죠. 얘가 항상 0보다 클 수 없겠지. 따라서 a가 0이려면 b도 0이어야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뭐만? c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세상에 a라는 그 양측 x가 있는 모든 항이 날아갔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도 역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어디 아파? 괜찮아? 계속 찌푸리고 있길래 어디 아픈가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문제 한번 봅시다. 이 2차 부등식 뾰로롱을 풀었더니 얘가 나왔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잘 봐봐. 그냥 단순하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핵심만 알고 있으면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로 가는 거야. 왜?
요 1하고 2가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의 근이거든. 따라서 두 분의 합 1 더하기 2, 즉 3은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a는 9개. 두 분의 곱 1 곱하기 2, 즉 2는 a분의 c잖아. 3분의 b겠죠. 즉 b는 6이겠지. 바로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근각의 관계로. 그쵸? 그게 아니라면 저 2차 부등식을 뭐 했을 때?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 3 곱하기 x-1 곱하기 x-2가 0보다 크다의 형태로 나왔어야겠죠. 그럼 얘를 거꾸로 전개하면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고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니까 얘가 a고 얘가 b겠죠. 요렇게 풀 수도 미안해요. 마이너스 a니까 요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요 두 가지 방법. 책에도 아마 정확하게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냈으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문제도 봅시다. 2차 부등식 뾰로롱의 애가 얘하고 얘래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국엔 3분의 1하고 2분의 1이 저 놈을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두 분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따라서 두 분의 합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면 6분의 5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5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겠네요. 2분의 5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말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6분의 1이라고 썼어요. 즉 6분의 1이 a분의 c잖아. 그러면 a분의 b가 나오겠지. 근데 a가 마이너스 6이라면 얘가 6분의 1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론 우리는 이 방법으로 a가 음수라는 걸 알아냈잖아. 근데 다시 말하지만 현재 얘는 x쪽이 커야 하잖아요. 부등식이 x쪽이 크면 해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은빈아? 그치, 작자 큰 큰으로. 은빈이도 살짝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작자 큰 큰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사이사이로 나왔잖아. 아, a는 음수겠구나. 그쵸? 근데 이 문제는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대요. 즉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2m이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2m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다.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서.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떠 있어야겠죠. 그죠? 닿는 거 허락해 안 해? x축에 닿는 거 허락 안 하지?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판별식 t는 2제곱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4배에 2m 플러스 1이 되고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8m이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날라가네요. 얘가 0보다 작아야겠죠. m은 0과 4 사이 답이죠. 오케이? 밑에 있는 문제도 똑같아요. 단지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로 쓰여 있다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m-1의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m-1의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요. 자, 얘는 몇 차식이에요? 땡! 얘는 몇 차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걸 보면은 몰라요! 라고 대답해야 맞아요. 왜냐면요, m 값에 따라서
2차 항이 없어질 수도 있죠. 2차식이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m이 얼마일 때? 1이면 주어진 놈은 2차 항도 심지어 1차 항도 날라가죠. 그쵸? 이와 같이 자 580번 요 제목 요 왼쪽에 공간 많죠? 여기다가 최고차항 계수에 적으세요. 최고차항 계수에 최고차 좀 길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여유를 두고 쓰세요. 최고차항 계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최고차항 계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참고로 계수는 여의예요. 장난입니다. 알고 있겠죠, 설마. 최고차항 계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최고차항 계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최고차항 계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경우를 나누어 푼다. 경우를 나누어 푼다. 최고차항 계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최고차항 계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경우를 나누어 푼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모든 문제에서 항상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즉 m이 1일 때와 m이 1이 아닐 때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m이 1이면 싹 죽고 요렇게 식이 나오죠. 그쵸?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1이면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된다는 소리예요. 항상 0보다 크잖아. 3. 그쵸? m이 1이 아니면 이제서야 얘는 2차식입니다. 요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야겠죠. 따라서 2차항 계수인 n-1이 양수, 즉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내가 사랑하는 2가 여기 있으니까 판별식 4분의 D는 B 프라임 n-1의 제곱 마이너스 A n-1 C 3 이 0보다 작아야겠죠.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n-1을 묶겠습니다. n-1을 묶으면 여기는 n-1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 m이 1보다 커야 된다면 됐네? 공통범위 해봤자 그냥 이게 답이죠? 근데 얘는 별개예요. 아예 다른 계산한 겁니다. 이 2차식이랑 상관없이 m이 1일 때는 다시 말하자면 2차식이랑 상관없이 아예 따로 계산한 거예요. 따라서 m이 1일 때도 성립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참고로 지금 여기 참고사항이라고 쓰여있죠. 여기 참고사항이라고 쓰여있죠.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앞에 보세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쓰여있으면 문제에 2차 부등식이라고 쓰여있으면 애초에 이걸 배제한 거예요. 왜? 대놓고 2차 부등식인데 어떻게 m이 1이 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해가 요 1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참고사항에 쓰여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중요한 얘기예요.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써서 주는 경우와 부등식이라고 써서 주는 경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와, 확실히 여자애들은 머리를 진짜 헤어스타일을 조금만 바꿔도 확 달라지는 것 같아. 그거 지금 머리 이거 한번 풀렀다고 느낌이 확 다르네. 아주 다르다. 장난이에요. 진짜 장난이에요. 집에 가서 이제 일기 씁니다. 일기에 딱 두 글자 써있을 거야. 지는. 자, 계속 갑시다. 582번. 진짜 장난이야. 집에 가서 일기 쓰면 안 돼. 이 차함수 그래프가 직선 내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즉, 이 차함수 y 콸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직선 y 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위쪽에. 선생님 기울기가 음수인데 왜 오른쪽 위로 그리셨나요? 제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항상 위쪽에 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야?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보다 항상 크다는 소리고, 결국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얘는 몇 차식이야? 몰라요 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문제에 대놓고 2차 함수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얘는 a 플러스 1이 0인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차 함수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쓰여 있고 안 쓰여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주어진 요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아래로 올록해야 되고 그래프가 떠 있어야겠죠. 결과적으로 a 플러스 1 최고차 함계수는 0보다 커야 돼요. 즉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판별식 4분의 b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이게 0보다 작아야겠죠. 결국 a 플러스 1의 제곱이 1보다 커야 되고 얘는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 플러스 1이 플러스 1보다 크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푸셔도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 0, 근데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가 답이겠죠. 결과적으로 답은 a는 0보다 크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번에는 2차 함수 뾰로로롱의 그래프가 직선 얘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얘이다. 2차 함수 뾰로롱의 그래프가 직선 얘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뭐보다 2와 3 사이이다.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결국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x 플러스 1보다 크다를 풀었더니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 나왔다. 즉 앞에서 봤던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랑 다를 게 없는 내용이죠.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요놈의 해가 2와 3이 될 테니까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 5는 2 더하기 3을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즉 a는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요. 두 분의 곱 2, 3은 6은 a분의 c니까 b 플러스 1이 되고 결국 b는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어떻게 푼다? 예, 나눠서. 어떻게 정확하게는 절대값 기호안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경계로 구간을 나눠서 풀자. 그쵸? 나눠서 푼다. 100점이에요. 그 정도면. 100점을 좀 오버하고 한 80점?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풀이법이에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배울 극한, 미분 어디든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값 기호안이 0이 되는 값의 경계로 구간을 나눠서 푼다가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고 뭐 단원이나 문제 풀이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푸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구간을 나눠서 푼다. 오케이? 그게 여기에 쉴 수 있을 거예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의 해법은 앞에서 배운 1차 부등식의 해법과 같다. 절대값 기호안을 0으로 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생각한다. 할 말 없죠? 바로 문제죠? 왜? 정말로 그게 끝이거든. 자, 따라서 부등식 x제곱 플러스 절대값의 x-2가 2x보다 크다.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0이 돼요? 절대값 아니 2일 때 0이니까 x가 2보다 작을 때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선생님 도대체 왜 여기에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나요? 상관없어요. 여기다 등호 붙이고 여기 등호 빼셔도 관계없습니다. 아무데나 붙이셔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x쪽이 크다에 등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앞으로 이렇게 약속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 바로 뒷 페이지에 있는 얘 때문이기는 한데 요 단원을 통째로 안 할 거예요. 가우스 기호는 라떼마리아 시절에는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한 수능에 안 나온 지는 15년쯤 됐고요. 그리고 내신에는 그래도 꽤 나왔었는데 내신에도 안 나온 지 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근 5년 안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문제가 나온 거를 선생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나올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딱히 모르셔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넘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버릇처럼 이쪽에 등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어찌됐든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2x 좌변으로 넘겨서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 2의 마마지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가정하고 풀었어? x가 2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풀었지? 따라서 이 놈만 답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에 가장 핵심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풀 때 마지막에 나온 해봐 이 범위 우리가 처음에 나눠준 이 구간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풀어야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갑시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1, 2의 마뿔이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리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하고 풀었으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통째로 답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어렵진 않죠?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근데 이렇게 좀 얘는 독특한 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특한 애들. 미안해요. 우리 앞서서 배운 적 있잖아.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풀면 뭐였어? 요거였지.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뭐였어? 요거였잖아. 달라지는 건 없다는 소리야.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12 15보다 크다. 풀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보다 작다. 또는 x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1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넘기면 x제곱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제곱이 플러스 25보다 크다. 불가능하지? x제곱은 양수인데 어떻게 음수보다 작아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 x는 없죠. x제곱이 25보다 크려면은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는 플러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도 좀 특수한 애겠네? 그죠? 맞아요, 사실은. 근데 솔직하게 x가 얼마일 때 0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이 안에는 x가 얼마일 때 0이 돼? 대답해주세요. 0일 때 맞아요. 아니 잠깐만 혹시 나한테 틀렸다고 맞은 적 있어? 오늘 우리 쌤한테 맞았다?
너무 아팠지? 0일 때 0패죠. 0을 기준으로 구간 나눠서 풀면은 돼요. 그냥 그렇게 푸세요. 솔직히 선생님이 그 아까 말한 이것처럼 특수한 풀이로 풀어는 줄 거야. 풀어는 줄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뇌 속에 저장 공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솔직히 약간 선생님은 그 느낌이야. 굳이? 이런 느낌이에요. 요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 문제의 특수한 풀이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x를 제곱하거나 절대값 x를 제곱하거나 둘이 어때?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제곱하면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이어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대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절대값 x 플러스 1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입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왜? 얘는 항상 양수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고 x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사이다. 이렇게 푸는 게 아마 여기 해설에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2번 보면요. 그죠?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머릿속에 이 풀이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구간 나눠서 x가 0보다 작으면 어때?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x가 0보다 작다면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답으로 나오겠죠.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 그냥 나오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3보다 작다. x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하고 풀었잖아. 그러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네, 둘이 연결고리가 있네. 완벽하게 연결되죠. 이어지죠.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플러스 3보다 작다.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죠. 요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이 풀이는 모든 문제에서 항상 적용되는 풀이거든. 근데 얘는 이 문제에만 특화된 풀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요? 얘도 가능하거든? 근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0이 0이 되면 x값을 찾는 게 너무 짜증나. 그리고 그 값이 두 개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걔를 기준으로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짜증나. 그래서 얘는 이 방식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게다가 저거는 이미 우리가 요거 풀 때 이미 외우고 있었던 것들이거든. 이미 외우고 있던 걸 그 활용해서 푸는 건 상관없잖아. 근데 얘는 뭔가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뿅뿅뿅뿅뿅뿅뿅 하면 끝이고요.